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창업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펫샵의 동물보호법 악용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챈 분양자가 펫샵에 가서 항의를 했지만 분양 계약서상 기재된 보증기간 15일을 넘겨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강아지 공장 등 출처가 불분명한 생산지나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잠복기가 있는 전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15일 이내에 건강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동물법을 적용했으나 그 안에 있는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강아지 공장 활성화인데 삼시세끼 어촌편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강아지 산채는 시청자들의 기억을 되찾이했습니다. 그 무렵 산채와 같은 종의 강아지를 사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이에 같은 종의 개체를 늘리기 위해 강아지 공장에서 많은 수의 어미 개들을 좁은 철창에 가둬놓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어미 개들은 1년에 4번 이상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한 새끼와의 일화를 반복해야 하는 비윤리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생산지에서 새끼 강아지를 데려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펫샵의 비윤리적 행위도 문제가 되고 펫샵의 급증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의 입양률이 조조한 상황입니다. 소셜벤처로서 유기견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 문제입니다. 유기견은 종종 적절한 식사, 보호, 의료관리 등을 받지 못하므로 동물복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올바른 관리 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통제 문제인데 유기견의 동물 보호시설과 입양 과정에 부담을 주며 유기견의 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유기견의 가입 문제로 인해 인구 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 문제로 유기견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기견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 문제로 일부 유기견은 사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입, 공격, 교통사고 등과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문제입니다. 유기견은 야생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견은 야생동물을 쫓아갈 수 있으며 생태계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4년에 1조 4,3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 8,100억 원으로 늘게 되었는데 이는 반려가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환경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저희의 강점은 타의견 카페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유기견 줄이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입지를 극대화시키고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큰 규모의 기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높은 초기 자본과 과연 이 사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성과 수익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고용의 어려움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 요인에는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주고 새로운 동물과 가족 형성, 새로운 서비스로 애완견 사업 증가입니다. 청주축구구단의 결정 전략의 발표를 맡게 된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임영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른 축구구단들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창단이 된 청주구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기업의 역사인 청주축구구단의 스토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주FC라고 불리는 청주축구구단은 청주FC와 청주시티FC를 합친 구단을 의미합니다. 우선 청주FC와 청주시티FC 각각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FC는 처음 시작은 2002년 솔베이지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솔베이지 축구단은 K3 리그에 동시 출범하게 되었고 청주직지FC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2015년 청주FC라는 명칭으로 최종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청주시티FC는 2005년 10월 3일 천안FC라는 명칭으로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014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지만 2016년 1월 30일에 협동조합의 형태만 유지한 채 천안FC는 해체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6년 2월 16일에 청주시티FC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구단으로서 재출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고 2018년에 청주FC와 통합을 다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5일 청주FC와 청주시티FC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통합된 구단의 명칭은 충북청주FC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충북청주F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축구구단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충북청주FC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다른 구단과는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구단 자체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단이 속한 지역과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청주FC가 청주와 어떠한 소통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청주는 구단 내 SNS 페이지인 유튜브와 인스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소통을 하고 있고 공식 서포터즈인 NNN을 보유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단과의 차별점으로는 K리그 최초로 타액 유전자 검사를 줄 수 있습니다. 청주FC는 이 타액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선수 맞춤형 영양 가행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북청주FC 구단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단이 처한 내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 분석이 있습니다. 이 수학 분석으로 네 가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최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K리그 최초의 타액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단의 통합으로 재정력, 행정력 튼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점으로는 축구단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아직 구단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적 부진으로 인한 팬층 유출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청주FC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협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병 문제로 인하여 구단 재단 약화 및 선수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프로 경기 관중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 변동이 그 프로 구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만 지자체와 모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충북청주FC는 정치권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청주시티FC와 통합하여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현재 K리그의 부정부패, 승부 조작에 관한 요구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 K리그의 평균 관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으로는 K리그 최초 타액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축구를 통한 청주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축구구단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바로 부천FC입니다. 부천FC는 지역사회 동원 사업으로 레드핸즈라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레드란 팀의 전통적인 색깔로 구단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핸즈는 손이 가진 화학, 기부, 도움 및 신뢰를 의미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레드핸즈의 핵심 가치는 미래세대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 헬스케어입니다. 이를 3대 레드로 정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포레스트 그릴 로버스 FC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그릴 로버스 FC는 1889년에 잉글랜드에서 창단한 축구팀입니다. 이 축구팀은 어느 축구클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친환경주의, 채식주의라는 두 가지 모토를 내세우면서 세계 최초의 비건 축구클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청주 축구구단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축구구단의 전략으로는 첫 번째, 어린이 무료 입장입니다. 어린이들을 무료 입장을 하게 함으로써
가족 단위 관중들의 꾸준한 유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팀이나 또는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개시하고, 세 번째로는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구단의 순위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한 팬층을 유입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연예인을 전속 모델함으로써 그 연예인 하면 이 구단이 포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마무리로 목표로는 K리그 최다 관중 유치, K리그2 최다 스폰서 유치, K리그2 팬 프렌들리상 수상, 2028년 이내 K리그1으로 승격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구단으로 남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